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월 종합소득세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종소세 신고하는 방법이나 뭐 절세하는 꿀팁 이런 건 알려드렸는데 그런 건 종소세 참 좋지 않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소세 관련 주제는 바로 이론적인 거보다는 노가리나 깝시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오늘은 실제 저희가 종소세 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어떤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아무것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본격적인 썰을 풀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종소세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직접 홈택스 통해서 신고하거나 세무서 가서 신고할 때 아니면 세무서 사무소를 이용할 때 나오는 납부 금액이 다 다른지, 수수료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세법에서 이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라는 그 경비 비율이 있어요. 자기가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장부기장을 해서 본인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 원래 내셔야 되는데 세무서 가시면은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가시는 거고요. 세법에 정해주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세무사업이다라고 하면 저희 업종에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는지를 평균치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율로 신고를 해주는 건데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이 무조건 높아요. 경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은 적게 내겠죠? 근데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일정 수익 금액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돈을 좀 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페널티적 성격으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게 해요. 연예인분들은 사실 경비 넣을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Y모 기획사 그쪽 분들은 아예 이게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그냥 경비율로 신고를 일부러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사세를 다 내고. 저는 뭐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이런 걸 떠나서 납세자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속도의 한계를 6월 보여줄게.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라고 하고 홈택스에서 할 거냐, 세무서에 가서 할 거냐, 세무서 사무실 가서 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될 건데 일단 5일까지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홈택스는 본인이 마지막에 신고 접수하는 게 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몇 번을 틀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세무서에 가면 거기 미어 터집니다. 시장통이. 그러면 내가 아침 9시에 가서 기다려도 6시까지 진짜 순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분들이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세무서 사무실 가서 하셔라 라고 조언을 드리게 되는 결국에는 어차피 세무서 사무실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세무서 사무실도 저희 사무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고 대리는 받질 않아요. 왜? 그 전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납세자분은 홈택스도 못해, 세무서도 못해, 세무서 사무실도 못 맡겨.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어디로 가실 거냐 그거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사무실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인천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뭐 신고 대리 할 때 좀 재밌었던 거 좀 있으세요? 고객분들? 이게 홍대 쪽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은 외국인도 좀 많아요. 그 약간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얼잖아요. 말이 안 될까봐. 이탈리아 분이 오셔서 이탈리아 학원에서 이제 일하시는 강사님이셨는데 서대문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싸다는 강남 세무서로 가보셨대요. 근데 거기도 똑같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조금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대안을 다 한국말로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이러면서 전 정말 억울해요.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세뇨르 세금이 너무 많아요. 아, 죄송합니다. 귀하는 아이. 세무사님은 좀 뭐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 풀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뭐 어떻게 풀어볼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저희 채널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닫아야죠. 오늘 종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소세 때 오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세금을 정해서 오시죠. 자기가 얼마를 매출을 하셨든 증빙이 얼마가 있든 나는 딱 요만큼만 내야지. 아이고 얘기하다 보면 또 열나는데 그걸 못 맞춰주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실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 쇼핑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5월달에 맞아요. 모기 사무실에서는 뭐 300만 원 나온다 그랬는데 모기 사무실은 280만 원 나온다고 그랬다고 너네는 얼마 나오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보기 전화도 되게 많은데 전화해서 가격 물어보고 끊고 근데 이 정도는 귀여운 그렇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상담 오실 때 공부를 진짜 이빠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안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한 사전 지식에다가 플러스 이제 조성민네 전화해서 조금 더 알아내. 그다음에 이렇게 합쳐진 지식으로 다시 이병정네 전화해서 또 조금 더 합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깁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 한 개씩만 하시고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바로 세금 계산해 달라 그러고 그게 뭐 뚝딱뚝딱 나오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잘못 계산해 줬을 때
혹시 틀리면 신뢰도의 리스크가 가는 그쵸. 있잖아요, 되게. 저는 종속세 관련해서 재밌었다기보다도 좀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인천에서 한 적 있었거든요. 인천에서 잠깐 할 때 거기 이제 일종 유흥주점 그 신고를 해줬었는데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여성분을 소득 신고를 했는데 이 사업주가 근데 실제 일을 안 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자기는 실제 돈 받은 것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데 이게 왜 자기가 이 소득세를 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건보료 낸다고 너네가 뭐 한 거냐고. 그래서 좀 저희는 좀 황당했었죠. 근데 저희가 뭐 한 것처럼. 내가 뭐 해준 만들어버린 것처럼 거죠. 나는 그냥 기장 하는 거래처니까 해준 건데 가긴 가볼 수 없잖아요. 제가 또. 그쵸? 다 나오세요. 그래갖고 누구시죠? 출석 체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없잖아요. 내가 나 결혼도 했는데. 네, 여기서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종소세 때는 워낙 바쁘기도 하지만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는 5월달이 조금 대목이에요. 거의 1년 농사를 다 짓는다 이런 세무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엄청 무리하게 신고를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17년에 다들 아실 거예요. Y모 세무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 업계 진짜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이제 보험 설계사 아니면은 뭐 학원 강사, 미용사 같이 이제 3.3% 원천 징수 대상 프리랜서 사업자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광고 할 때부터 뭐 100% 환급 말도 안 되는 그 광고를 해서 이제 세금을 좀 부당하게 환급시켰고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그분이 검찰 고발돼서 기소가 됐었죠 그때 아마.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엑셀 포맷을 짠 거죠. 엑셀 포맷을 짜서 수익 금액, 우리가 매출이라고 말하는 그 금액을 집어넣으면 엑셀에 포맷되어 있는 비율대로 모든 것들이 자동 세팅돼서 그냥 소득 금액도 세금 얼마 딱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냥 될 수 있게 몇백 명 거를 그냥 한 번에 넣으면 그냥 쫙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아무 증빙 없이 몇천 명의 신고를 그냥 그렇게 신고를 하고 그 부분들이 다 환급으로 신고를 들어간 거죠. 실제적으로 수익금액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 추가 납부세액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무조건적인 환급으로 신고가 들어가다 보니 세무서에서 보고 왜 이렇게 환급이 많지? 근데 이게 한쪽으로 쏠렸네? 이 사람은 이걸 왜 다 환급으로 신고 넣었을까 해서 소명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소명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내가 이렇게 한 게 맞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맡겼던 납세자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국세청에서 고지를 날린 거죠. 크게는 뭐 4억? 그래서 뭐 소소하게는 그래도 수백만 원, 몇 년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한꺼번에 만약에 고지가 나간다고 치면 뭐 저라도 당연히 상당한 큰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신뢰해서 맡겼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 세무대리인에 대한 신뢰도 다 떨어지게 된 거고 그분들도 다시 그럼 세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중으로 수수료 들고 억울하다라는 측면으로 소송까지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성향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확실히 성향 문제인 게 아까 그 사건이 터져갖고 이 사람들이 몇천 명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세금 신고를 다시 할 세무사를 찾아서 회계사를 찾아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나는 이것만 더 내겠다. 또 깎아달라. 똑같아. 무슨 세금을 항상 쇼부를 치니까. 그러니까요. 정직하게 해서 정말 10원 하나 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는 납세자들도 있는데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2천만 원 내야 될 사람이 200만 원 내야겠다 정해놓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Y 세무사 사건도 사실 세금을 내셔야 될 분들이 거의 태반이었던 거죠. 60%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광고들이 문제입니다. 환급이라는 단어를 계속 메인에 띄우다 보니까 나는 돌려받나 보다. 이게 그냥 기정사실화된 사람들은 환급 못 받는 게 이상한 걸로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랬을 때는 환급 못 받게 해주는 세무사는 능력이 없는 세무사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검증 안 된 분들한테는 가지 마세요. 100% 환급을 해준다는 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3천만 원을 버는데 3.3%를 뗐으면 국가에다 납부한 게 한 99만 원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그 중에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뭐 경비가 없으면 더 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각자에 맞게 경비에 실제 경비하고 들어간 거를 저희가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환급이 나온다는 광고를 하는 곳이나 제가 100% 다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야매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일단은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뭔가 해보겠다인 걸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 환급은 내가 10만 원 벌었으면
그냥 경비 10만 원에서 번 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냥 다 신고 넣겠다는 얘긴데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된다. 네. 네, 이래서 이제 세금을 관리해줄 그 좋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만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세무사가 이제 좋은 세무사고 회계사일까요? 저는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세무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고객분하고 이렇게 연배가 비슷하면 또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더 나이 많은 게 또 왜냐면 또 세무사님이 나이가 더 많으시면은 사업에 대한 거나 이런 걸 또 많이 조언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많은 사업을 보니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그리고 성의 있는 사람. 저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약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항상 잘 짚어주는 세무사 회계사.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작스러운 어떤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짚어주는 어떤 세무사 회계사들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구나. 이렇게 훈훈한 정리가 되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에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3명이서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이제 신입 이병덕 세무사님이 되게 바쁘시겠지만 댓글을 잘 달아주실 거예요. 아니, 나 아직 구독도 못 누르고 있는데. 우리 거 구독 안 진짜 안 했다고? 눌렀어?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가 유튜버를 안 해봤습니다. 내부에 저기 있네. 저 펭수 안 하밖에 몰라요. 오늘 저녁에 배우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 아 진짜 충격적이다. 아니 누르고 싶은데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자기 채널을 구독을 안 하냐고. 펭수도 남이 해줬어. 아 배우고.